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즉 2024년 6월에 시행된 6월달 평가원 고3 모의고사 31번 빈칸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구독자분이 요청해가지고 댓글로 찍게 됐는데요. 잠시 우리 이 빈칸 문제를 풀기 전에, 그렇다면 과연 빈칸이라는 유형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가, 우리 그 얘기부터 잠시 좀 해볼게요. 됐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빈칸은 뭐 앞에부터 읽어야 된다, 앞뒤만 봐도 된다, 다 아니에요. 여러분, 빈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근거라는 것을 찾는 게 기본이고요. 그럼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알아야 되고요. 그 어떻게라는 거를 알았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이 근거인 이유가 아니라 근거여야 하는 이유를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되게 좋아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사고한다, 전체적으로 고려한다, 해석상 얘가 좀 더 괜찮다라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든 잘못된 말들을 배제시키고 이제는 진짜 논리적인 근거를 찾는 게 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빈칸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선생님이 빈칸은 여기에 이런 말이 써 있으니 정답은 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뭐냐면요, 근거가 얘구나, 아 그렇구나가 아니고 근거가 얘여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항상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연습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다 알려드리진 못해요. 왜냐면 이게 시간 관계상. 이게 첫 번째, 빈칸을 푸는 첫 번째는 근거를 빈칸 문장 앞에서 찾을지 아니면 뒤에서 찾을지를 정하는 거예요. 아, 난 지금부터 요 빈칸 문장의 빈칸의 근거를 빈칸 앞에서 찾겠다, 내지는 빈칸 뒤에서 찾겠다,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빈칸 뒤에서 찾겠다라고 딱 정했어요. 이 판단 기준들도 좀 배우셔야겠죠?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을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빈칸 문장에서 대체 빈칸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빈칸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이 말의 뜻은, 빈칸이 원인 자리에 있는지 빈칸이 결과 자리에 있는지 등을 본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정리를 잠깐 해보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자, 빈칸을 만났습니다. 빈칸의 근거를 빈칸 뒤로 가겠다고 정했어요. 빈칸 뒤로 가겠다고 정한 다음에 빈칸을 보니 빈칸은 결과 자리가 빈칸이에요. A가 원인에 써있고 결과가 빈칸인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를 봤다면 우리가 빈칸의 근거를 뒤에서 찾을 때는요, 반드시 뭘 찾게 되는 거냐면 A를 찾는다는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A를 찾았어요. 그럼 A의 결과로 C든 뭐든 써있겠죠? 이 친구가 여기 들어간다고 봐주면 돼요. 쉽죠? 끝이에요. 끝. 이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여러분들이 빈칸의 근거를 완벽히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정했으니 정한 대로 답을 갖다 찍고 넘어가는 게 실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빈칸의 근거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그래서 빈칸을 한번 주관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빈칸을 주관식으로 만든 다음에 선지를 가서, 자, 첫 번째, 내가 잡은 주관식과
반대 선지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내가 잡은 주관식과 아무 관련이 없는 선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저랑 빈칸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좀 하면서 저 31번 빈칸 문장을 보기 전 기초를 다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주어. 여기 전치사, 명사를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A, B가 될 거고, A와 B는 인과가 있다라고 보는 게 기본이죠. 물론 뭐 행동이나 상태일 수도 있지만. 자, 근데 이 두 문장을 한번 봐보세요. 똑같은 주어 자리에 A가 써 있고, 똑같은 전치사 명사 자리에 B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이 중간에 not이 들어가 있어요. not.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써 있는데 not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 거냐면, 얘네들이 서로 반박되는 두 문장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나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되게 쉬운 말이에요. 성공 is dependent on 노력 이랑 성공 is not reliant on 노력 이나 not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은 서로 반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공과 노력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부정하고는 인과관계를 부정한다고 했었고,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 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이제 빈칸 문장을 만났는데 빈칸 문장에 인명사 ing when if 주어 동사 같은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상황을 설정해주는 표현이라고 해요. 상황을 설정해주는 표현. 자, 그 뒤에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가지 방향성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문장이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말하는 문장이라면, 행동과 상태에 원인 없이 결과만 있는, 그때는 이 상황 설정의 부분이 직접적인 원인과 같은 역할이 돼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다가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과관계가 확실한 형태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얘가 그냥 상황으로서만 역할을 해요. 즉, 간접적인 원인인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인과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됐죠? 일단 여기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되겠고, 자, 이제 조금만 더. 그럼 이제 빈칸에 인명사 왼절, if절 이렇게 써있는 친구를 만났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앞으로 가서 비교될 만한 다른 상황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냥 다른 상황 자체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또 다른 in, 또 다른 when, if절 같은 친구가 혹시 앞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뜻하는 바는 이제 상황의 변화를 암시할 수 있어요. 상황의 변화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게 되고, 상황의 변화가 됐을 때 만약에 여기가 그냥 행동이고 여기도 그냥 행동 상태가 됐다면 그냥 결과도 반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여기가 A 때문에 B가 된다라는 인과관계가 돼 있는 문장이라면
상황이 변화가 있을 때는요, 뭐가 가능한 거냐면 바로 반박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반박이 되는 거죠. 반박이 가능하다지 무조건 된다는 아니에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장치가 있고. 자, 근데 반박이 된다고 가정했을 시에 만약에 이 문장을 보니까 not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더더욱 반박이 될 수 있겠죠. 정리를 잠깐 해보면 상황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오고 첫 번째 상황은 평서문으로 돼 있고 두 번째 상황은 부정문으로 돼 있다. 첫 번째 상황은 평서문, 두 번째 상황의 인과관계는 부정문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일단 반박이다라고 보시고 접근해 주시면 되고요. 부정어구를 써가면서 반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소재 같은 경우는 앞과 그대로가 될 거예요. 대신에 여기에 not 하나 들어가 있는 정도, not이 들어가서 인과관계를 흔드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not을 써면서 반박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의 소재는 같은 소재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A랑 B는 인과관계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노력하면 성공한 것 같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노력, 성공 이렇게 되잖아요. 노력과 성공은 별 관련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요. 요 개념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미니보드를 끄고 다시 PPT로 와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In the digital environment. 이렇게 상황 하나. 앞에 가서 혹시 비교될 만한 상황이 있는지를 봤더니 놀랍게도 애널로그 환경이라는 상황 두 개가 이렇게 있네요. 물론 애널로그랑 디지털이니까 반대이기도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도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where부터 써있는 여기까지는 바로 애널로그한 상황에서의 인과관계예요. 자, 여기 써있는 이 친구는요,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과관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는 not이 들어가 있네요. 반박이 확정이 됐습니다. 거의 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러면 요 where절이 들어간 문장을 보면 information content랑 그 다음에 physical medium 요 두 개가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왜? 주어랑 문장 끝 전면구니까. 부정어구 같은 거 없이 주어랑 문장 끝 전면구니까 얘네들은 인과관계가 있다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not을 써가지고 둘을 반박으로 만들어 주려면 여기도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빈칸 문장에도 미디엄과 정보 컨텐츠의 관계가 들어가야겠죠? 거기다가 not이 들어가면 되는 반박이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디지털 환경의 주어에는 미디엄이라고 이미 써 있습니다. 미디엄이라고 써 있어요. 이 순간 여러분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되죠? 인포메이션, 컨텐트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야지 둘이 인과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not이 붙어버리게 된 겁니다. 됐나요? 요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피지컬 미디엄과 정보 컨텐츠가 인과관계가 있다. 상황이 바뀌었고 부정어구 됐고 인과관계가 없다. 그런데 not을 통해 그렇게 했으니 소재는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 내용에 대한 얘기가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자, 이게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걸 어딜 보고 알 수 있는 거냐면 다음 문장만 가도 디지털 환경에서의 중간 논리죠. 디지털 환경에서의 중간 논리를 보게 되면 regardless of라고 돼 있어요. 관련 없다는 뜻이에요. bitstream은요. 그래서 저 bitstream 같은 얘기가 들어가도 괜찮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정보 컨텐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정도로 근거를 잡았으면 이제 선지를 가서 정보 컨텐츠 찾아보세요. 인포메이션 컨텐츠랑 같은 말이 될 만한 거 찾으면 정답은 3번밖에 없게 돼요. 이런 게 빈칸풀이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빈칸 앞만 보고 푼 게 아니에요. 철저한 논리적인 사고에 따라 이렇게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아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31번 빈칸 문제였고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돌아올 테니까요.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이 영상을 좀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